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BMW 화재 원인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설계 결함을 발견했는데 BMW 측의 주장과 어떻게 다른 결과인지 잠시 뒤에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만 280여 명, 큰 인명피해를 기록한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쓰나미. 사고 현장에서 밤을 보냈다는 현지 교민을 전화로 연결해 당시 상황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잠시 기온이 오르면서 강추위가 주춤하겠고 중부지방에는 늦은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하지만 눈이 쌓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돼 올해까지 3년째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BMW 차량 화재 원인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균열에 따른 냉각수 누수라고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BMW가 차량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은폐 축소했다며 112억 7,664만 원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월급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정 주유 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키우는 미봉책이라는 주장으로 한국노총은 노동정책 후퇴라는 이유로 모두 반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인근 해안을 강타한 쓰나미로 숨진 사람이 28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쓰나미는 아무런 전조 없이 밀어닥친 데다 해수면이 높아진 상태에서 발생해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I don't need my stocking filled with toys, and I don't need no gifts to bring me joy. Baby, I haven't hung my mistletoe, 'cause without you, baby, I can't see no point. Baby, I hope Santa brings you to me, 'cause it's all I wish for this Christmas Eve. No, I don't want much, your love is all I need. Baby, I hope Santa brings you to me. 네. 성탄 전야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중부지방에 약하게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동에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네, 서울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빨간 외투도 입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껏 있는 곳으로 나가 있네요.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서울 명동에는 벌써부터 이 크리스마스 전야를 즐기기 위한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겠지만 이곳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있는 합창단의 모습도 있고 또 한 곳에서 구세군의 종소리도 들려오면서 크리스마스 전야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민들의 입을 보시면 입김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 기온이 0도 정도로 영하의 추위를 보이고 있고 자정 무렵에는 영하 2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등 추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탄절 전야를 더욱더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 이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 늦게나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약하게 눈이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눈 날림 소식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현재 기상청에서는 성탄절 당일에 적설량이 기록될 정도의 눈이 내릴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성탄절인 내일 눈은 약하게 날리다 그치는 정도여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도 2015년 이후 3년째 눈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을 전망입니다. 성탄절인 내일 강추위가 잠시 쉬어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대전 영하 6도, 광주 영하 4도, 부산 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도 5도, 광주 8도, 부산 9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성탄절 이후인 목요일부터는 다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세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YTN 김수현이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만 50여 대가 불에 탄 BMW. BMW에 대해서 정부가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화재 원인은 냉각수 끓음 현상으로 인한 EGR 쿨러 균열 때문으로 파악이 됐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설계 결함이란 얘기입니다. 애초 BMW 주장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이하린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네. 도로 위 불타는 자동차로 운전자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BMW 사태. 국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이 넉 달여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BMW 차량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쿨러 내부 모습입니다. 냉각수가 끓는 현상, 이른바 보일링이 일어납니다. 조사단이 처음 확인한 내용입니다. 보일링이 계속되면 쿨러에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지고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균열된 틈으로 냉각수가 흘러나오는데 냉각수의 성분이 다른 퇴적물과 엉겨붙어 있다가 섭씨 500도씨의 고온가스가 유입되면서 발화된다는 설명입니다. 조사단은 이 모든 과정이 설계 결함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설계 용량 부족에 기인합니다. 즉, EGR 쿨러로 흘러들어가는 EGR 가스량이 많거나 EGR 쿨러의 냉각 연용량이 부족하여 냉각수 보일링에 의해서 EGR 쿨러에 균열이 생기고 BMW 측은 지난 7월 처음 리콜을 실시하면서 차량 화재는 바이패스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고속주행을 할 경우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사단은 바이패스 밸브가 아닌 EGR 밸브의 문제라고 못 박은 겁니다. 또 이런 문제를 차량의 자기진단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배기가스 규제 기준이 비슷한 유럽에서도 화재 발생률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BMW가 우리의 환경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그런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네, 앞서 보도 먼저 보신 대로 그동안 이 BMW 문제 계속 취재해온 경제부 이하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하린 기자, BMW 자동차 화재 소식 뉴스를 좀 자주 전했던 게 올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좀 결과가 빨리 나온 건가요? 네, 이제 도로 위에서 달리는 자동차가 그것도 특정 브랜드 자동차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불이 난 게 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당시 정부가 빨리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비난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인지 지난 7월 1차 리콜이 들어간 뒤부터 국토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연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애쓴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기자들에게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일했다면서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온 내용 앞서 이하린 기자 보도를 좀 보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어렵죠. 해요. 예. 네, 자, 정부가 발표한 이번 사고 원인이 BMW 주장과 좀 다른 대목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은 같고 반은 다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BMW는 지금까지 냉각수 누수와 바이패스 밸브 결함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냉각수 누수 부분을 지적한 건 정부 발표와 같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 바이패스 밸브가 아닌 이 배기가스 양을 조절하는 EGR 밸브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를 지적한 거는 양쪽이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밸브 자체가 다른 거죠. 네. 또 특히 냉각수가 끓는 현상, 이 보일링을 처음 발견했는데 이게 설계 결함 때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냉각수가 끓다 보니 쿨러에 자극을 주고 균열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 균열된 부분으로 냉각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냉각수의 성분이 다른 퇴적물과 엉겨 붙었다가 섭씨 500도씨의 고온 가스가 유입되면서 발화된다는 설명입니다. 좀 이해가 그렇군요. 되시나요? 네, 그래도 뉴스만 볼 때보다는 화면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끓지 말아야 할 기계가 끓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끓지 말아야 할 것이 끓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에 충격을 줬다. 그래서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냉각수가 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번 조사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까지 나왔는데 그럼 BMW가 이런 차량 결함을 알면서도 숨겼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BMW가 대국민 사과를 지난 8월에 했었는데요. 그 예. 당시 밝힌 내용을 보면 이제 7월 20일, 올해 7월 20일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의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사를 해보니 앞선 2015년 10월에 BMW 독일 본사에서는 이미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 등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함을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또 BMW가 10만 6천여 대를 리콜한 1차 리콜 당시에 대상 차량을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늑장 리콜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조사 결과가 민관 합동이지 않습니까? 좀 더 객관성을 좀 가진 그렇습니다. 조사 발표이기 때문에 BMW 입장도 궁금한데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우선 BMW 측은 불편을 겪었을 고객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네. 이 설계 결함이다 이런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누수가 화재 원인이라는 건 BMW가 이미 발표한 내용이고 또 EGR 쿨러의 작동 조건은 모두 적절하게 설정돼 있다는 겁니다. 설계 결함이 아니라는 거죠. 또 소비자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 BMW 운전자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결과 발표 나오고 나서 운전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BMW가 그동안 차량 결함을 알면서도 숨겼다 이런 정보 발표를 보고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겠죠.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참여한 공식기구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기구의 결론이 나온 만큼 책임 소재를 법적으로 다루는 일이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측에서는 결과 발표로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도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MW 차량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통과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토부가 관련 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가 소비자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또 결함 은폐 적발 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결과 또 앞서 그 화재 사고 뉴스 보시면서 EGR이라는 게 꼭 이 BMW 자동차에만 있는 그 설비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디젤 차량에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내 차는 또 안전할까 이렇게 걱정하는 운전자분들 요즘 늘고 많으시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차량 화재 위험 줄일 수 있나요? 네, 일단 점검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계속 EGR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쿨러와 연결된 흡기다 기관을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산차하고 수입차 모두가 흡기 매뉴얼들은 6만에서 7만 정도 운행을 하면 꼭 청소하거나 흡기 매뉴얼들을 불연성 제조로 바꾸지 않으면 모두 다 불날 수 있는 차다. 네, 흡기 다기관 사실 이거는 뭐 개인이 하기보다는 좀 점검하는 곳으로 전문가에게 그렇죠. 맡게 센터에 되는 가서 거죠. 이제 청소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겠죠. 예. 일단 BMW 사태는 이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BMW가 어떤 보상 방안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하린 기자와 다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에 이 법정 주휴 시간만 넣고 노사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처벌을 석 달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더 자세히 보도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경론 끝에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 시간만 넣고 노사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계가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법정 주휴 시간과 약정 휴일 시간 모두 빼달라고 요구했는데 절반만 들어준 셈입니다. 금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 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한 달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해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170만 원인 노동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뺀 174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 9,770원으로 최저임금을 넘게 되지만 209시간을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적어 법 위반이 됩니다.
현대 모비스나 대우해양조선처럼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 등이 많은 회사는 상여금을 격월제에서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바꾸면 최저임금을 준수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고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의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합니다. 정부는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연장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되는 시점이나 내년 3월 말까지 위반 사업장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김장합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확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이 노동정책 후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기재부는 입법 예고까지 된 사안을 기업과 사용자 단체의 로비를 받아 뒤집으려고 했다면서 절차적, 실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홍남기 장관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수정안은 경영계 입장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부의 과도한 행정 해석에 따른 생존권 침해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헌법 소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근처 해변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사망자는 281명까지 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은 쓰나미 발생 사흘째인 오늘 오전 기준으로 281명이 숨지고 1,01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대다수는 현지인으로 파악됐으며 아직 수십 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쓰나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과 대피소는 부상자와 생존자들로 붐볐고 다행히 다치지 않은 생존자들도 처참히 무너진 집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상자를 태운 앰뷸런스가 병원 앞에 끊임없이 도착합니다. 몰려드는 부상자들로 복도의 임시 침상까지 총동원됐지만 치료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저 병원에 도착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안받는 상황입니다. Terus anak saya nutup pintu dari pantai, udah nggak tahu kemana, saya tidur pokoknya. Cuma saya ini tangan terasa rada sakit, cuma kena benturan apa nggak tahu. Ini juga cuma luka-luka lecet, suami saya tadi kakinya patah di dalam. 6-8 meter. Saya udah ngelihat air sedengkul mau ngarah ke sini, tapi saya jalan 5 langkah. saya udah ke bawah arus. 임시로 마련된 대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달랑 얇은 매트 하나 깔고 수십 명이 칼잠을 청합니다. Pas hiburan baru mulai, terus tiba-tiba kata teman-teman suruh pada lumpat, air udah naik. 부상 없는 생존자들은 집과 함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쓰나미가 핥히고 간 집터에서 쓸만한 가재도구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모두 힘을 모았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그나마 감사할 일이라지만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 받은 크리스마스의 악몽은 잊기 힘든 상처로 남게 됐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올 한 해만도 환태평양 지역에선 수십 건의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형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건 판과 판이 겹치는 환태평양 조산대, 즉 불의 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지진은 사상자 3천여 명을 냈습니다. 같은 달 일본 홋카이도에선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해 1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의 고리에서 일어난 지진입니다. 불의 고리란 태평양 지역을 고리 모양으로 아우르는 4만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진 화산대입니다.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맞물리는 경계로 전 세계 지진과 화산의 약 90%가 이곳에서 발생합니다. 이번 쓰나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이 분화하면서 발생한 해저 산사태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하루 중 조류가 가장 높을 때 쓰나미가 발생해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지금 2004년 이제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지진 이후로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규모 8.5 이상의 지진들이 현재 급증해 있는 상태거든요. 이후로 따라오는 여진도 많고 화산 활동도 이 급증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와 같은 큰 지진이나 혹은 쓰나미, 그다음에 화산 활동 등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브레고리에는 전 세계 활화산의 75% 이상인 450여 개의 화산이 몰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이 현재도 계속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심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설아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강릉 아산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학생 2명이 오늘 추가로 퇴원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은 이틀 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한 명도 근육 손상이 호전되면 이번 주 중 퇴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남은 한 명은 오늘 오전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며 아직 의식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내과적 손상이 심하지 않은 만큼 올해 안에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료진은 전했습니다. 서울 천호동에서 벌어진 성매매업소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합동 정밀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과 함께 짧은 시간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에 대해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당시 피해 여성들이 감금된 상태였는지 건물이 불법 증축된 건 아닌지도 폭넓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대한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깝게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오늘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를 찾았습니다. 또 다른 죽음이 없도록 관련법을 꼭 통과시켜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이것은 정부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에서 책임지고 기업에서 그렇게 행한 기업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법안 제대로 된 법안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도 죽습니다. 최소한도 그런 위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머님이 그날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안을 이제 개정을 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저희 이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남아있는 우리 윤균이와 같은 같이 일하는 그런 애들, 그렇게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애들 다 살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해주면 정말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거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성을 높이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제대로 못했다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그러다가 얼른 법률안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통과하고 우선 면피하고 그러고 나면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온 것이고.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의혹이 있었고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란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물리기 어렵다는 국세청 결론이 나왔습니다. 차명 주식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라는 것도 인증이 됐는데 왜 이런 결론이 나온 걸까요? 현행 세법에 허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1심 판결 이후 관심은 이 전 대통령이 내야 할 세금 문제로 번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 소유주가 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실질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국세청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가 되는 건 다스의 매출 구조 때문입니다. 다스와 거래하는 업체 중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의 회사 SM 등 특수관계 법인은 모두 17곳. 다스는 이 회사들에게서 매출의 30% 이상을 올렸습니다.
현행세법상 이 매출 비중이 30%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차명 주식을 통해 다스를 실소유하고 있던 이 전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형 이상은 씨 등 다스 주식을 넘겨받아 관리하던 이들에게도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제 주식 명의 신탁이 이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세청이 그 명의 신탁 주식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해야겠죠? 그 누구든지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 전 대통령과 그 일가에 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YTN 취재 결과 국세청은 증여세를 받아낼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는 수출 목적으로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뺀다는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다스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매출 비중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국세청은 또 다스 차명 주식 증여와 관련해서도 이상은 씨 등으로 명의가 넘어간 지 오래돼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법을 바꿔도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차명 주식임이 확인됐지만 현행 세법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추명기입니다. 네, 태권도 관장이 고등학생 제자를 폭행해 입건됐습니다. 도장의 규율을 어지럽혔다면서 피멍이 들 때까지 때렸다고 하는데 다른 여자 사범에게 말을 놓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학생이 규율을 어지럽힌 게 아니라 관장이 태권도의 명예를 어지럽힌 거겠죠. 조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엉덩이 양쪽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드문드문 피멍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김모군이 자신이 다니는 태권도장의 관장에게 폭행을 당한 건 지난 12일.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일단 맞아야겠다는 말과 함께 강목이 부러질 때까지 맞았습니다. 김 군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정신적인 충격에 3년 동안 해오던 태권도를 그만뒀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걸 보는 순간에 뭐 앞뒤 안 가리고 솔직한 얘기로 체육관 쫓아가고 싶었죠. 아들이 제일 분하고 화가 나는 거는 가자마자 뭐 이렇다 저렇다 앞뒤 전후 사정도 여기도 없이 너는 일단 맞고 시작을 하자는 식으로. 김모 관장은 김 군이 20대 초반의 여자 사범과 말을 놓고 지내는 것을 보고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도장의 규율이 어지럽혀졌고 둘 사이가 남녀 관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면서 아버님께도 계속 용서를 구하고 그 친구에게도 스승으로서 지도했던 스승으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김 관장은 뒤늦게 후회하고 있지만 강목을 썼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보다 벌금형이었고 징역 1년 이상의 10년 이하에 처하는 무거운 형벌이고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특수상해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청와대를 향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의 상관이었던 이인걸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은 청와대가 민간인 첩보 수집을 지시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전 반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7월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작 직후 자의적으로 일부 야권 인사들과 민간인 첩보를 수집해와서 중단하라고 경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민간인인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비위 첩보 역시 김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가져왔다면서 혁신센터는 감찰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대검찰청에 정보를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첩보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김태우 수사관 측은 관련 사건을 한 곳에 모아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사건의 비중 등을 고려하면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서 집중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김 수사관이 고발된 사건은 수원지검에,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에 각각 배당돼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진미석입니다. 예, 대표이사님, 예, 취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대표이사님한테 조금 나무래려고 그래요. 우선 대표이사님 지금 제가 볼 때 그 용모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웃지 마시고 심각하게 들으세요. 지금 저 대표이사님 이 헤어가 그게 지금 염색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그 이 용모가 왜 지금 제가 마음에 안 드냐면은 머리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어링도 그렇고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이 공인으로서 의회에 와서 지금 의원들의 질의에 지금 이제 답변하는 게 좀 부적절하거든요. 드레스 코드가 만약에 의회 드레스 코드가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예. 준수하겠습니다. 그걸 준수하셔야 돼요. 예, 드레스 코드 혹시 있습니까? 지금 드레스 코드라면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성남시 청소년 재단의 대표고 그러면은 네. 많은 직원들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이게 모범이라는 게 범가 그 모델이 뭘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범이 있다면 전범을 주시면은 제가 지금 제가 딱 거기 준수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 제가 줄 수는 없고요. 어떤 드레스 코드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냥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이 과연 맞는 건지 생각을 해보시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대표이사님의 용모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꼭 공무원 스타일의 용모를 가져야 된다는 것도 저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님이 조금 요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죠? 대표이사님 아십니까? 뭐 혹시 꼰대 말씀? 그렇죠. 예,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히려 이 헤어가 그게 지금 염색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염색을 자연스럽게 하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흰머리 흰머리대로, 예를 들어 검은 머리는 검은 머리대로. 지금 현재 노란 머리로 지금 현재 염색을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의심이 가요. 크리스마스 하루 전, 오늘은 배달 음식 단체 주문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인 내일은 혼자 먹을 수 있는 1인분 음식 주문이 늘어난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배달앱 요기요는 지난 2년 동안 크리스마스 시즌 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치킨과 피자 등 단체 메뉴 주문 건수가 크리스마스 당일보다 평균 15%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크리스마스 당일 1인분 메뉴 주문은 하루 전보다 평균 13.8%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먹어보고 싶은 이색적인 한국 음식은 산낙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달 페이스북 등에서 외국인 900여 명에게 가장 먹어보고 싶은 이색 한식을 조사한 결과 산낙지가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간장게장과 순대, 홍어, 육회, 청국장 등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봉 7천만 원 이하라면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본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에게 소득세를 더 줄여주던 것도 대상과 기간을 더 확대했습니다. 그 밖에 새로 추가됐거나 놓치기 쉬운 올해 연말정산 내용을 김평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직장인들이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비용이 꽤 많이 든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까지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인데 책이나 공연표를 산 비용은 30%로 공제율을 올려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를 90%까지 깎아주는 혜택도 적용 나이를 34살까지로 더 올리고 최대 기간도 5년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세로 쓴 돈을 공제해주는 비율도 기존 10%에서 12%로 높였습니다. 또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세입자가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들었을 때 올해부터는 보험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증 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을 앓는 부양가족에 들어간 의료비는 기존의 700만 원 한도가 폐지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혜택 가운데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등 출처 확인이 가능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된 도서구입, 공연 관람을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추가로 제공합니다. 또 부양가족을 등록하는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보내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모바일로 보내는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국세청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획일적인 장애 등급제 기준은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해 장애인들의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내년 7월부터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됩니다. 대신 별도의 자격 심사를 통해 장애인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 등급제 폐지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장애 등급제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이 같은 등급제가 폐지되고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구분됩니다. 장애 등급제는 폐지하면서도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장애 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에서 장애인들의 수요에 입각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 주요 서비스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에는 활동 지원과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통해 자격을 결정합니다. 2020년에는 이동지원, 2022년에는 소득 고용지원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다시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등급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실질적인 예산이 뒷받침돼야 진짜 등급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청와대는 청각 시각장애인의 청와대 관람을 돕기 위해 수어와 화면 해설을 담은 안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또 청와대 관람 코스인 녹지원 둘레 흙길도 새로 포장해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더 편히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된 청와대 관람 안내서도 제작하는 등 관람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애초 일정보다 당겨서 조기 경질하기로 하고 후임자를 발표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강조한 동맹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반감으로 보이는데 동맹국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20일 트윗으로 내년 2월 말 매티스 장관 경질을 발표했던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불과 3일 만에 당장 1월 1일부터 현 부장관인 샤너헨이 대행을 맡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퇴 서한을 통해 IS 공동 대응 등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조목조목 강조한 매티스 장관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윗으로 동맹은 중요하지만 그들이 미국을 이용할 때는 그렇지 않다며 매티스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매티스의 퇴진과 흔들리는 동맹의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Et donc un allié se doit d'être fiable, de se coordonner avec ses autres alliés. Je crois que le général Mattis l'a parfaitement rappelé. C'est ce à quoi je suis attaché. 매티스 퇴진 이후 더 불안해질 국가안보 정책 결정에 대한 미 국내 우려도 큽니다. Desperately need your mature voice, your patriotism in the room when this president's making life or death decisions about national security. But it obviously reached a breaking point.
당장 도움이 되지 않으면 동맹도 필요 없다는 식의 사고와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듣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어떤 불똥이 되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모레 북한 판문역에서 열릴 남북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에는 남북 주요 인사 외에도 이산가족과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 측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각 당 원내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을 하고 북측에선 리선권 남북 고위급 회담 단장과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사무총장과 중국, 러시아, 몽골의 철도 고위 당국자, 이산가족 5명 등이 참석한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여파로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인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1억 9,17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나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한 수출도 약 20억 달러로 한 해 사이 33% 줄었습니다. 네,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갈등으로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전히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셧다운 사태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믹 물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즉 연방정부 일시 폐쇄와 관련해 앞으로 며칠 동안은 상황에 빠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셧다운 사태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상원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당내 진보 세력의 반발을 우려해 국경 장벽 예산 합의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펠로시 원내대표가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차기 의회에서 하원 의장 선출 투표를 앞두고 있다며 하원 의장에 선출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현지 시각 22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 예산안을 약속하기 전에는 연내에 어떠한 합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하는 새로운 하원이 내년 초에 셧다운을 끝낼 지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밥 코커 의원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코커 의원은 멕시코 국경 장벽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해외에서 미군이 사용한 보안 기술을 언급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 오늘 뉴스큐 TMI에서는 셧다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앞서 김원배 기자는 이 셧다운 사태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우선 셧다운 뜻부터 알아보죠. 네, 셧다운 말 그대로 폐쇄 또는 업무 정지를 일컫는 단어인데요. 예산안 처리 무산에 따른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업무 정지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률은 셧다운에 들어갈 경우 정치권이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약 210만 명의 연방 공무원 중에 80만 명가량의 보수 지급이 중단되면서 이들은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면 면허시험장 같은 공공기관이나 도서관, 국립관광공원 등도 문을 닫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의 여신상 관광객들도 발을 돌려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관광 산업에도 타격이 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죠.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건 1976년 이후 이번이 20번째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엔 무려 8번의 셧다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 건 올해만 3번째로 한 해 3번의 셧다운은 1977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후 41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셧다운의 평균 기간은 약 4.5일.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말엔 역대 최장 기간인 21일이었고요. 또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엔 오바마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공화당이 예산안 통과를 막으면서 16일간 셧다운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번 셧다운의 쟁점은 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예산으로 지금의 여야 대치 상황으로 봤을 땐 크리스마스 연휴를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상원의 다음 본회의 개최일은 오는 27일로 연휴 기간 마크 조율 향배가 셧다운 장기화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올해 중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6.6%를 기록하고 내년엔 6.3%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광명일보는 중국사회과학원이 이날 발표한 2019년 경제청서에서 이 같은 성장률 전망을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회과학원은 중국의 경제는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용되고 있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경제 경착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역에 크리스마스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외신 보도와 관련해 중국 관영 매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일부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행사와 판촉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성탄절 분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글로벌 타임스는 허베이성 랑팡시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판촉 활동을 금지하고 윈난성 쿤밍시가 크리스마스 트리와 관련한 상품을 길거리에서 치우도록 한 것은 맞다고 전했습니다. 스콧 밀러 주 아프가니스탄 미군 사령관이 최근 불거진 병력 감축설에 대해 관련 명령이 없었다면서 루머 수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밀러 사령관은 현지 시각으로 23일 아프간 동부 난가르하르 주 주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현지 톨로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밀러 사령관은 설령 병력 감축 명령을 받더라도 아프간 정부군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유명 관광지인 자금성의 올해 입장객 수가 1,700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금성을 관리하는 고궁박물관은 자금성의 올해 입장객 수가 지난 13일 1,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하루 입장 제한 인원 수인 8만 명을 채운 날도 76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자금성 입장객 수는 2009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기록한 뒤에 2012년 1,500만 명, 2016년 1,600만 명, 올해 1,700만 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타미플루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뜨겁습니다. 잠시 뒤 의사와 함께 타미플루 복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